구독, 좋아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우선 이재명의 국정 지지율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그간에 이제 여러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MBS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MBS에서도 지난 2주 전 조사보다 이재명 국정 지지율이 8%포인트 좀 하락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내용 한번 어떤 의미로 이런 요인이 있는지 분석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다른 여론조사와 조금 특이점이 있는지 다른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뭐 일단은 그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예. 8% 포인트면 큰 폭이잖아요. 네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주범은 조국 사면이다. 지지율 추락의 주범은 이 조국 사면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주범입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떨어져 나간 지지층 중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견고하게 지금 아직 임기 3개월도 안 됐는데 대통령 지지율 임명식 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이건 이번 주 조사 결과니까 내려가는 이유는 여전히 사람들이 지난 강복절 사면에 대해서 물론 뭐 조국 전 대표만 있겠어요. 윤미향, 뭐 백원우, 은수미, 김은경, 윤건영, 뭐 이용구, 최강욱 더 해야 됩니까 제가? 와, 그걸 다 외우고 계시는 게 일단 외워지네요. 네. 워낙 죄질 나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요. 많아서 배추님이 하나의 어떤 이 데이터네요, 데이터. 저장 창고가 되니까요.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57%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니 배 소장, 배추도사 리얼미터는 51.1인데 왜 57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이건 보시면은 57대 33이니까 중간에 붕 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아직까지는 부정평가 성격이 있는데 이건 사람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네. 이럴 땐 살짝 샤이해져요. 아, 그러니까 싫어? 좋아? 전화 면접이니까. 그렇죠. 전화 면접 물어보면 네. 싫어? 좋아? 그러면은 그냥 단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잘 못해요. 네.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비율이 지금은 무응답으로 가 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자동응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기계음으로 조사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응답할 생각이 있어요. 응답한단 말이에요. 좀 더 적극적이다. 선행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여기에서 뭔가 보완 조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지지율은 요 다음번에 2주 후의 조사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흐름은 그렇게 보인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바짝 올라갔을 때 65%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64, 65 계속 높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쭉 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급전직하네요. 그렇죠. 부정평가는 지금 9%포인트나 올라간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정말 더군다나 조국 전 대표도 지금 움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당 가서 그 식당이 설해마을에 있는 우땡땡 식당이라서 비싼 데입니다. 식겨고기를 저 같은 사람 가면은요 고기 몇 점 못 짚어요. 옆에 있는 사람 눈치 줍니다. 이거 배추도사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뭐 제가 이제 좋게 표현을 해서 많이 먹었는데 그 사람 속마음은 왜 이렇게 많이 처먹어? 이렇게 이런 식당에 가서 된장말이 사진을 올리니까 이거 뭐야? 위선이야? 이러니까 지금 또 뭐 계속해서 이 말과 관련된 이 뭐 설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에 관한 폭풍이 후폭풍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제 네. 이게 이 윤미향 뭐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 나올 일이 잘 없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뭐 숨어 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뭐 언론의 눈초리나 또 국민들 대중의 눈초리가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뭐 당당한 사면이라고 보기는 힘드니까. 근데 조국 전 대표는 뭐 사과나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네. 시종일관 마치 지금 대선 출정식이나 한 것 마냥 DJ 묘역에 가서 국민의힘은 제로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가서도 뭐 정치인이 생각 들어가면 n분의 1이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화살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살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또 예리하게 분석을 했네요. 그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 화살이 다 부메랑이 돌아와서 민주당 내고 지지층들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왜 사면시켜준 거야?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벌써부터 지금 정청래 지금 대표가 마저도 까여버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 본인 세상이 왔는데 오죽했으면
명청 교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을 같은 반열에 올려놨어요. 명청이야.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조국이 재등장을 해버리니까 뭐라고 하면 명청조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로서는 자존심이 완전 구겨지는 거죠. 게다가 자기는 국민의힘을 압박하더라도 뭐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그냥 조국 전 대표는 대놓고 영어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제로 한 줌에 제로 만들어 버린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세네. 정청래 대표보다도 더 주목받고 더 세요. 그리고 김어준 방송에도 조국 전 대표가 나가네. 네. 이러니까 본인은 이 관심에서 또 멀어져 가잖아요. 이러면요 빡치는 겁니다. 빡쳐요? 예. 지금 정청래가 빡치는 것이 또 있을지 한번 그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MBS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관련된 긍정 부정 평가도 이번에 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지 제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5, 부정 평가가 37로 나왔는데 뒤에서 이제 광복절 특사는 별개로 하고 이 정청래에 대한 어쨌든 긍부정 평가 어떻게 보는지 하고 이재명 이제 국정 지지율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정청래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면은 정청래 이 민주당 대표에 대한 평가가 예. 지금 4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이재명 이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이렇게 비교할 일이 아닌 게 송영길 때랑 비교할 게 아닌 게 지금 임기 초반이잖아요. 네네. 잘 나갈 때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57이면 57인데 지금 45밖에 긍정이 아니면 12%가 모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비교해봐도 12%란 모자라. 모자라.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하고 비교를 해도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국민의힘에 압박을 하는 데서 모자라. 모자라. 이렇게 되면 빡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뭐 겨우 이제 힘을 좀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인데 이제 법사위원장 됐죠. 네네. 근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대놓고 정청래 대표 편들어주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게 지지율이 높은 건 모르겠는데 가뜩이나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정청래 편들면 정청래 대표 지지율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거기다가 강력한 자기의 경쟁자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차기로 바짝 부각이 되고 있는 조국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갈팡질팡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분명했어요. 왜? 박찬대 물리쳤고 네. 이제는 김어준의 어심의 지지를 받는 것도 나 혼자고 그러면 나 혼자 싹 밀고 가면 되겠지만 이걸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을 몰랐던 거예요. 또 이게 어느 정도나 커질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걸 왜 몰라? 그걸 몰랐단 말이야? 말이 돼 생각하지만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건 큰 거거든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있다가 실제 그렇죠. 직감하는 거하고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 8월 3일에 정청래의 기상과 위상, 지금 현재 8월 22일 시점에 정청래 대표의 기상과 위상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45조, 그다음 부정평가는 37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무응답한 사람들은 긍정평가겠어요? 그러기 쉽지가 않죠. 그러네요. 이런 걸 본다면은 네. 지금 대통령하고도 12%나 차이가 나. 그 다음에 자기의 같은 강력한 경쟁자인 꾸기가 있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기껏 평산마을까지 가서 대표가 돼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하는데 취재진들은 뭐만 물어봐요. 아니 조국 대표 사면 복권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기분 이건 완전히 잡채예요. 이거는 기분 자체가 잡채가 되는 겁니다. 이 기분이 잡채예요. 아니 평산마을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데 문 전 대통령은 별로 눈길도 안 주잖아요. 오로지 지금 대통령의 눈길은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서울 남북 교도소로 가 있어요. 누구? 우리 꾸기 사면요. 네. 조국의 공부요. 바로 지금 내려갔잖아요. 얼마나 환대를 받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 전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자기 대통령은 꾸기야.
청내가 아니라니까요. 청이 아니라니까요. 예. 국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더 열받아. 지금 사실 빡칠 사람 중에 또 하나는 김경수도 있어요. 예. 근데 김경수는 사실은 누구 사람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사랑도 많이 받지만 노무현의 사람이거든. 근데 완전히 문재인의 사람, 또 문재인의 짠한 마음. 왜냐하면은 자기가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까지 안겨줬는데 깜빵을 갔잖아요. 그에 대한 짠한 마음이 항상 이 연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정청래 대표로서는 지금 빡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자, 광복절 특사와 관련된 MBS 여론조사도 있는데 그거 공개를 하면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서 조국의 전 대표 문제와 연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광복절 8.15 특별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부정적 평가가 54%, 긍정 평가가 38% 해서 부정 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특별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은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거죠. 상당수가 좋지 않다. 55%에 거의 가깝게 됐으니까요. 연령별로 보면 40,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상당히 오차 범위 밖에서 그렇게 높게 차이를 보였다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조국은 마치 개성장군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지난 18일에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자신의 사면, 그러니까 조국의 사면에 영향을 미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n분의 1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이게 제가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 지지율 조금 보여주고 계세요. 지지율표. 지지율표가 뭐냐면 네. 지금 적절하지 않다가 54잖아요. 예. MBS 여론조사에 대통령 지지율이 57이에요. 이게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 60% 하던 걸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은 것이 판을 엎어버린 것이 밥상을 엎어버린 것이 바로 이 8.15 특별 사면이에요. 제가 우리 방송 나와서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조국 전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사항이 있다. 그런데 이게 청구서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화행크께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날은 또 이제 화행크 대신 아마 김진기 기자가 했을 텐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윤미향은 아니다. 윤미향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강복절 사면 때 윤미향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천하람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이건요 어린이날에 조두선에서 특별사면하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랬잖아요. 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조두선이 누굽니까? 어린이 아시잖아요. 어린이에 닿아서 아이들은 조두선 이름만 들었고 학부모들은 조두선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걸 사면을 한 것이랑 똑같다?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지원금 횡령 혐의가 아니라 여러분 대법원 학정이 2심 제발 판결 좀 보세요. 김상욱 의원 이야기 듣지 말고 추미애 의원, 추미애 장군, 추 장군 그 SNS 보지 말고 2심 여러분들 판결을 보라니까요. 법은요. 판결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국민들이 설명을 듣는 펜앤마이크의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빡치겠어요. 말이 되냐 이거예요. 게다가 이용구 전 법무부 장관 아시잖아요. 네네네. 택시 기사를 목을 졸랐는데 여러분들 아시면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교제하는 사이에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제하는 사이에 여러분들 목을 조른다. 예. 가족끼리도 목을 조른다. 부부 사이에 목을 조르면 아일랜드인가 북아일랜드는 몇 년형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4년형입니다. 와.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군요. 14년형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아주 그런데 중증범죄네요. 택시기사 목을 졸랐는데 예. 아니 그러면 누구한테 저는 정치인입니다. 그러고 정치인은 뭐 정치인이든 누구든 경제인들도 사면 받는 거니까요. 그러면 버스 타서 버스 기사 안 박으러도 되나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합리적으로 초등학생이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하시고 엄마 그러면 제가 버스 타서 버스 기사분 안 박으러도 사면 복권데요? 말이나 되냐고요 제 말씀은. 제가 무슨 이걸 감정을 가지고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아니 있는 사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택시 타서 저 같은 사람 택시 기사분들이 타라 그러겠어요? 왜요? 아니 사면 복권 받을 것 같으니까 이 배추도 배추도 사죠.
아니 정도 같으면 가는 뭐 곳마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요. 좋아하던데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인기 있는지 몰라겠어요. 같이 그러니까요. 돌아다니까. 네네. 10사람 중에 한 7사람은 그렇죠. 알아보는 것 같던데. 코다리 사장님도 좋아하시고. 코다리 사장님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막 환호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집이 맛있어요 또. 아 근데 지금 n분의 1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 지금 이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도 40대 50대를 저희가 보던 전인데 예. 40대 50대는 뭐냐면 그냥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40대 50대는 어떤 성격이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지지하는 거예요. 내용 안 봐. 그냥 지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이 나중에 40대 지지층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꿀팁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아닌 것 같고 그럼 n분의 1이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사면 복권된 사람 중에서 부부도 지금 아내 정경심도 사면 복권됐어요. 네. 그런데 적어도 이번에 사면 복권된 사람 중에서 제일 거물은 조국 아닙니까? 그러면 조국 정도 되면 이거는 모두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해서 대통령 어떻게든 만회하도록 한번 길을 쓰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억수로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n분의 1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허현준 그다음에 우리 펜앤마이크 대표 그다음에 배추도사 그다음에 또 우리 여자 연구원 어린 분이에요. 30대 그다음에 20대 우리 스텝 밥값 누가 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 펜앤마이크 대표님이 n분의 1 합시다 이러면 빡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건 다른 사면 복권자들은 빡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n분의 1 야 아니 당신이- 평소에는 n분의 1 한 사람도 있죠. 근데 회식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회사 드리는 말씀. 회식하는데 예. 아니 n분의 1 하자면 빡치죠. 이번 사면 복권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네. 그러면 조국 정도 되면 그래도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보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그런데 n분의 1 할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n 박치기 하는 겁니까? n분의 1 박치기입니까? 네. 그래서 이럴수록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 화근 덩어리가 우상호 정무수석이 예리한 분석을 했어요. 이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 직격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민주당 분위기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이제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도 조국 사면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국 행보를 보면서 그러니까 석방 이후에 조국의 발언과 행정을 보면서 개선 장구처럼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조금 더 자숙과 성찰이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데 민주당 내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민주당 내부도 부글부글 끓겠죠. 부글부글 끓는데 무슨 말도 못하죠. 이게 이제 불덩어리가 될 걸 아니까 네. 이른바 노정객이죠. 박지원 의원은 뭐라 그러면 합당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지원은 알아. 이게 불덩어리가 될 걸. 이게 민주당의 자칫 여러분들 불덩어리 되면 불덩어리가 지나가는 주변은 다 수검댕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화근이 될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합해야 된다. 내년 지방선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내란 특검 무슨 특검 몰아가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적폐청산보다도 더 빨리 끝날 가능성이 생명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너무 밀어대니까 조국 밀어대지 정청래 밀어대지 추미애 밀어대지. 근데 다 이미지들을 보십시오. 다 호감 이미지인가? 다 배추도사인가? 아니잖아요. 아, 김민석 배추도사가 있네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호감이 생기면서 빨리 이 이른바 탄핵 종식 이걸 그냥 밀고 내란 종식으로 밀고 가려는 건 조기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이게 이제 역풍이 붑니다.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워지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부담이 생기는 건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드러내놓고는 말 못하죠. 왜? 그러면 진짜 이제 이게 분란이 가셔야되는 거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윤준병 의원인가요? 뭐라 그랬습니까? 강덕구 의원 뭐라 그럽니까? 지금 부글부글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차마 말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가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예. 지금 사실은 추미애 장군, 추장군도 하여튼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호의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들 지금
왜 지금 이 사달을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속만 정말 완전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조국의 문제, 조국 혁신당, 조국당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국이 석방된 이후에 지금 복당 신청을 했고 복당이 지금 허가가 됐죠. 그리고 동시에 당 싱크탱크인 조국혁신당 싱크탱크죠.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임명이 되는 절차는 좀 남아있는데 일단 지명이 됐다고 해요. 당 대표로 가는 임시 정거장으로는 보이는데 이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의 지명, 뭐 이게 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조국이 어떤 부분에 좀 치중할 것으로 보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아무런 그냥 없어요? 조국으로 그냥 사무실 노래도 있는데 의미가 사무실 없어요? 출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국 혁신위원장 이래놔야 국회도 올 수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국회 어떤 명분으로 오는 거예요? 조국 전 대표로 와요?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자리죠.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예상했던 수순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10월 달에 이제 옹립이 되는 거잖아요. 옹립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당대표 전당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의 그냥 추대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내년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지방선거로 갈 거냐, 그 다음에 보선으로 갈 거냐. 네. 보선이에요. 보선 쪽으로 가요. 보선 쪽이에요. 왜 그러냐? 결국 인천으로 가요? 여러분 생각 인천이죠. 인천이가. 인천이지.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네. 그 땅 밟고 예. 송영길 형님이 만들어준 땅 아닙니까? 영길 형님 딱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송영길도 타들어가죠. 소나무당에서. 네네. 타면 큰일 날 소나무지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천 계양을 밟고 그 다음에 대선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왜냐? 시장으로 가버리면 서울시장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강력탄. 그러네요. 그 다음에 부산시장이 대권 도전하기 어려워요. 지금 조국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 이재명 다음은 나다. 이 생각이 강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지 어떨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수순이지 다른 일정들은 아니 당의 이름이 조국이에요. 이 12명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당뇨들은 노심초사야.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저 혼자만 민주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뭐 조국 혁신당 어떻게 되겠어요? 예.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국 혁신당에서 뭐를 어쩐다 저쩐다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조국 전 대표 머릿속에서는 국회에 입성해서 그다음에 대선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조국의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론조사, MBS 여론조사에서 조국 그 문제까지 이어서 살펴봤는데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자, 지금 이제 산재 사고 관련한 문제가 계속 특히나 이재명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산재 사고가 전국적 어떤 사건 사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침마다 이제 그 밥을 먹으면서 보는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계속 사고 관련 소식이 예전보다 더 많이 귀에 들리더군요. 뭐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사망 사고예요, 대부분. 근데 자, 이번에 열차 사고가 있었죠. 청도 열차 사고, 무궁화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레일 사장 한문희 씨가 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자, 이재명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국회에서 있었던 장면, 김은혜 의원의 이야기, 그 장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민간에 적용하는 논리면 코레일 100% 지분 보유한 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과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의 생명이 귀하고 남의 편의 생명은 귀하지 않다. 설마 아니시죠? 예,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되는데 대통령의 말씀도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레일 사망사고 이렇게 거듭되고 이렇게 되풀이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포스코 ENC 사실은 사장, 오너가 그리고 임원들이 사퇴하는 상황, 그 상황을 모르고 왔죠. 면허정지까지 검토해봐라 했는데 면허정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알려졌는데, 근데 어쨌든 코레일 사고가 발생하면서 저거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재명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게 올 게 온 거예요. 올 게 온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뭐냐면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 이 열차 기관사 출신 아니에요. 새마을호를 운행하다가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소식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사고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당장 뭐라 그랬으면 직을 걸라고 했잖아요. 직을 걸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 김영훈 장관은 지금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왜냐하면 직을 걸라고 그랬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왜 사고가 납니까? 그 매뉴얼대로 또 이 근로자들이 이 철도 근로자들이 왜 철도를 등지고 그러냐 이거죠. 철도를 그 진행 방향으로 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고 앱도 제대로 안 걸렸다 이런 거. 아니 사고 나서 이거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져야 될 걸 져야 되는데 자 그다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 질문이 나오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자체장일 때 기초단체장일 때하고 이 광역단체장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효과를 본 게 뭐냐면 이른바 권성징악이에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성남시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건 뭐 뿌리 뽑겠다 저건 뿌리 뽑겠다 그러니까 열광을 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광역단체장일 때 경기지사일 때 여러분들 생각날 거예요. 코로나 그러니까 신천지로 쳐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계곡 이야기 나오니까 계곡으로 가서 완전 그 문제를 내가 주도해서 다 해결해 버리겠다 이러면서 완전히 또 권성징악으로 가요. 이거 열광합니다. 권성징악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권성징악 논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산업안제에서 한 명이 딱 찍혔습니다. 어디? 포스코 ENC. 이거 조지자. 그러면 권성징악 논리가 돼요. 네. 사람들은 복잡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권성징악 논리에 올라타질 못해요. 그런데 포스코 ENC. 근데 여러분들 내용을 아십니까? 실제 올해 들어 사망자 수는요. 다른 회사가 더 많아. 네. 그리고 포스코 ENC보다도 더 대형 공사장이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포스코 ENC가 딱 지켰어. 그러니까 여기 얼마 전에 외국인 노동자가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야? 저도에 있는 대통령한테 전화가 간 겁니다. 브라브라. 이거 내가 직을 걸라 그랬잖아요. 김 장관. 예의가 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면허 정지나 그러니까 극단의 이야기 수단을 이야기하는 이게 권성징악 논리예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확 하고 이 움켜 결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요. 응징도 있지만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포청천이 중국의 어느 시대의 왕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한 부처의 검사라든지 경찰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권성징악이 직업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령 포청천 작두를 대령하라 이건 돼요. 네. 왜냐하면 작두를 대령할 수 있죠. 이건 포청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근데 대통령은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평온해야 돼요. 대통령은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 국가에 있어서 비상사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런 불같은 화를 내고 응징의 모드보다도 더 차분하게 우리는 예방에 힘써야 됩니다. 예방에 힘쓰기 위해서는 포스코 ENC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망자 사고가 났다고 하는 현대 엔지니어링 그 외에 DNL 공사장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렇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그냥 정리를 해주네요. 불같이 화를 낸다고 해서 이게 네. 문제 해결될 수 있냐. 여러분들 집안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보십시오. 네가 뭐야? 네가 뭐 잘했는데 네가 왜 그래? 그래서 부부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차분하게 여보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요즘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여보 내가 사실은 좀 요즘에 몸이 안 좋고 옆에 그 깨순이가 나를 자꾸 깨복잖아. 이러면은
사람이 원인을 알아요. 그 원인을 알아서 진단이 되는 거지 화를 내고 응징을 하고 밥그릇을 던지고 상을 엎어버린다고 해서 될 일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대통령의 그런 모드는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지지층들의 응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더 냉철하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히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풀 한 포기가요 오히려 칼끝을 이길 수가 있어요. 펜이 칼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네. 펜 앤 마이크죠.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펜의 위력이 이 무력의 힘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는 포스코 ENC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걸 심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용을 따져보면 포스코 ENC보다 더 나쁜 놈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ENC는 억울할지도 몰라요. 네. 그 부분을 얼마나 냉철하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는 이제 사실은 큰 사건들을 오랫동안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근래에만 하더라도 뭐 한 10년 전으로 조금 들어가면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중간에 천안함 폭침 사건도 있었고 가장 가까이는 뭐 대형 사건들 중에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특히 이제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지금의 이제 집권 세력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늘 특정 세력이나 특정 인물을 타겟해서 응징하고 처벌하는 이게 정치적 관행이 계속 반복된 게 결국은 지금 이번에 여러 사건들에 대한 사건, 특히 이제 아까 이제 포스코 ENC도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계속 누적된 결과 아닌가? 결국은 자기들이 만든 자기 당착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를 빌런으로 만들고 그 방식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청도 열차 사건이 보죠. 아니 그럼 따져보니까 코레일 아니 정부가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레일 그렇고 그러면은 그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적어도 5년간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책임자 한 사람 자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 딱 공격 대상을 정해놓고 설정해놓고 그걸 때리면은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일타 강사 때려잡으면 입시 문제 해결됩니까? 킬러 문항 제거하면 입시 문제 해결됩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 자, 일타 강사 때려잡으면 입시 문제 해결됩니까? 킬러 문항 그거 때려잡으면 입시 문제 해결됩니까? 그런 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서울대 10개 만들면 우리나라 입시 문제, 우리 이런 파행적인 사교육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런 구호에 연연해서 구호에 부안해동되는 것이거든. 구호로 선동하는 것이거든. 구호로 준동시키는 것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꾸 팔을 들지 마요. 왜 팔을 들어요?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배추도사는 팔 안 들잖아요. 근데 누구는 자꾸 억수로 저는 정말 차분하게 이야기해도 우리 국민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들도요. 마음이 바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차분하게 배추도사처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7명의 코레일 어쨌든 사상이 발생했으면 예. 대통령께서 이런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사고에 대해서 지금 막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과를 유감 표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있어야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코레일 사장의 사임에서 뒤로 숨어버렸어요. 기관사 출신이에요. 네. 책임을 지라고 또 했다며요. 본인의 직장이었던 곳이에요. 네. 저는 문제 해결에 다른 어떤 부처 장관, 여기가 연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 김윤덕 장관이긴 해요.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우 장관은 더군다나 민주노총 출신에다가 누굽니까? 기관사 출신 아닙니까?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무회의에서 생방송도 했지 않습니까? 직을 걸시오. 직을 걸겠습니다.
나서야죠. 나서야죠. 예,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근데 아주 어제 국회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인덕 장관에 관해서 대통령이 뭐 어떻게 했냐니까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뭐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상임위를 하다가 다른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이 그럼 있지 않냐니까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책임이 있지 않냐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없고 조사를 하게 되면 원인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하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고 답을 했다가 예. 한참 시간이 지나서는 그걸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사고 원인에 대한 왜곡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나설 수가 없다 또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아유, 참. 책임을 면피하는 게 참 다양한 방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네. 자, 그 장면 좀 살펴봤습니다. 7명의 사상자 2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죠. 무궁화 열차 사고, 청도 열차 사고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 이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방문진 개정안 문제 좀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방송법 지난번에 강행해서 일방적으로 국회가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더니 이 방송문화진흥위법 방문진법 개정안이라고 하죠. 이거 지금 또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방문진 이사 수와 추천 주체를 변경한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방송법 어렵게 설명하는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데 한번 이거 좀 계속 보여주세요. 자, 예. 제가 뭘 쉽게 설명드리냐면 방문진법은 그냥 MBC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MBC법인데 지금 9명에서 13명이잖아요. 그렇죠. 자, 9명이면 이럴 거예요. 자, 9명이니까 5대4. 5가 보수고 4가 민주당 쪽이다. 그러면 보수 사장이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이 바뀌면은 지금 이사의 숫자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문방송했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윤방송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빨간 표시되어 있는 거 보세요. 13명이잖아요. 4명이 늘어나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냥 제가 5대4라고 그랬어요. 5는 보수고 4는 민주당이야. 알겠죠? 예. 자, 13명인데 4명 늘어나잖아요. 자, 국회, 시청자, 그 다음에 뭐 등등이잖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청자위원회, 민주당 쪽이겠죠. 언론학계, 민주당 쪽이겠죠. 임직원, 민주당 쪽이겠죠. 법조계, 민변, 민주당 쪽이겠죠. 자, 5대4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명이 저기 가니까 5대8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5대8 정도 되는 정도면 5대8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허행크게 여쭤볼게요. 네. 근데 국회도 여야가 합산했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5대4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5대4 기준 복잡해지면 안 돼요. 예. 자, 5대8이 된 건 맞죠? 그죠? 13명이죠? 예. 5대8 구조로 민주당이 8, 그 다음에 보수가 5 구조, 이 구조로 안 바뀔 것 같아요. 계속 이대로 간다. 그러면 정권 바뀌더라도 MBC법은 어디 쪽이 되겠어요? 뭐 항상 저기 민주당 측 또 좌파 측의 아니, 그런 방송이 그러니까요. 되겠죠. 이 M은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분석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이건 어떤 제가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 보나 마나예요. 그다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EBS라는 교육 방송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허행크게 여쭤볼게요. 교육 방송은 뭐만 잘하면 되는 겁니까? 학생들을 교육하는 내용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걸 잘 교육 인재들을 잘 발굴한 쪽에 집중해야겠죠. 여기에 네. 민주당 보수 정당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EBS 법을 바꾸면은 바꿨죠. 이미 본회의장에서 바꿨잖아요. 그럼 이것도 민주당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쉽게 설명드려요. 다른 사람들은 방송법을 어렵게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 KBS, MBC, EBS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허행크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께도 여쭤볼게요. 네.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으면 됩니까? 뭐 이제 전체적으로는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는데 시청자죠. 시청자 정말 우리 허행크가 중요한 말씀을 시청자 국민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은
보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네. 자, 제가 그냥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스포츠에 이념 들어갈 이유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스포츠에. 스포츠가 있습니까? 예능의 이유, 예능의 예능에는 있죠. 이념 들어갈 이유 있습니까? 예능은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코믹하는 것도 하니까 정치 드라마.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네. 우리가 말하는 민주당 보수정당은 아니겠죠. 네. 다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따지고 보면 물론 그 다큐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 뭐 강호병을 들고 파느냐 어쩌냐 또는 뭐 등등등이 있겠습니다만 뭐 김건희 여사를 뭐 추정한 듯 물론 다큐까지는 모르겠는데 다큐도 이제 시사겠죠. 네. 시사 가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방송의 내용 중에 문화도 있고 교양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시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EBS, KBS, MBC의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시청자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는 허인크게 여쭤봅니다. 다양합니까 안 합니까? 뭐 다양하죠. 세상을 보는 이제 가치관이 여러분들 다르고 우리 다양하죠. 펜앤마이크하고 다릅니다. 우리 펜앤마이크는요. 세금을 받는 방송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세금을 내죠. 펜앤마이크는 세금을 냅니다. 펜앤마이크는 펜앤마이크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체성을 또 가져야 돼요. 그런데 KBS, MBC, EBS는요. 특히 EBS는 교육방송이나 제외하고요. 이제 그런 공영방송도 정체성은 가져야죠.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은 가져야죠.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 가지면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는 가져야죠. 저는 이 뉴스는 네. 다양하면 되는 거예요. 어.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면 되는 겁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문방송을 해서도 안 되고 윤방송을 해서도 안 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행자 중에는 A라는 사람도 있고 A 성향의 사람도 있고 B 성향의 사람도 다양하면 되는 거예요. 시사는 다양하면 되는 거예요. KBS와 MBC는 그럼 답 나왔어요. 끝. 그렇죠. 그 다양한 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특정 방송 세력이나 특정 권력의 방송이면 되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고 방송사 내에 심의실이 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A 기자는 너는 어느 쪽 편이야? B PD한테는 너 어느 쪽 편이야?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양하면 되는 거예요. 다양하면 되는 거예요. 다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은 예를 들어서 조금 성향적으로 뭐 민주당 쪽이다. 그러면 부사장은 또 보수 사람 임명하면 되고 이렇게 다양하면 되는 거예요. 다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다 움켜쥐겠다. 우리가 거머쥐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건 또 분란이 되는 겁니다. 이건 또 갈등이 되는 겁니다. 이건 또 국민이 쪼개지는 겁니다. 이건 또 방송사 앞에 와서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이런 방송을 우리가 또 보고 싶은 겁니까?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시청료 내는 KBS 같은 경우는 시청료 내죠. MBC도 어떻게든 세금이 들어갑니다. 시청료에는요. 다양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사실 보도를 기초로 시사에서요. 하면 되죠. 예. 시사에서요. 시사에서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저 방문진법, 즉 MBC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제 방송문화진흥법이니까 방문진법의 내용 그리고 이미 개정된 방송법 뭐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자, 앞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들을 중시해야 되고 시청자들의 다양성을 중시해주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편향 없이 보여주는 방송이 돼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 특정 권력과 세력에 편중되지 않은 그런데 지금 양상은 민주당 쪽에 편중되는 좌파에 편중되는 간다. 근데 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세력들 중에 방문집이나 KBS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실제로 물론 이제 민주당 편에 서는 방송이지만 그걸 움직이는 세력은 누굽니까? 민노총이 작동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언론 노조겠죠. 언론 노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것은 경영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NHK는 빵빵하게 잘 나가는데 NHK가 방송 권력을 놓고서 이른바 이 경영진 쪽하고 노조하고 피 터지게 싸운다. 네. BBC가 그러고 있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요. 경영진 편만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노조도 같이 방송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뭡니까? 방송 발전입니다. 방송 권력이 아니에요. 근데 명분은 방송 발전이 어떻고 저떻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질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념으로 민주당이냐 아니면 보수 정권이냐 이걸 싸우다가
방송이 엉망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편향이 돼버리십시오. 당장에는 그 지지층들이 떼거리로 몰려가서 방송 시청률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와 우리가 대단하네, 권력을 거머쥐었네, 이런 착각에 빠질지 모르지만은 금세 그런 부분들은요 부메랑이 돼서 후폭풍이 돼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A 설명이 있으면 반드시 B 설명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펜의 마이크는 그런 공중파와 다르게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지만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허앵커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심지어는 보수 내의 비판도 합니다. 정말 놀라운 방송이죠, 펜앤마이크.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송국의 경영진 30년 40년을 MBC, KBS에서 이 경력을 쌓아왔던 사람들, 그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무슨 일입니까? 서로 정말 그거 하나 놓고서 마치 정말 원수지간처럼 지낸다,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화합을 해라. 서로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존중을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방송 권력이 아니라 프로그램 발전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의 주인은 누굽니까? 시청자입니다. 우리 돈을 내고 또 세금을 내고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입니다. 이들은 다양합니다. 시청자들이 다양하다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절대로를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네요. 방송이 이제 완전히 권력의 방송으로 된 순간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배웅찬 또 연구소장님께서 또 코믹하게 또 네. 성대모 묘사도 해주시고 아주 방송 재밌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